결함이 드러난 국산 신차를 교환, 환불받기 위한 규정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교환이나 환불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도일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 시, 또 12개월 이내의 중대한 결함과 관련해 동일한 하자가 4회 이상 발생하면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규정에 따르면 중대한 결함으로 큰 사고가 나도 또다시 목숨을 걸고 증상이 재현되기를 기다려야 하고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마저 권고사항일 뿐 강제성이 없어 실제적인 교환, 환불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네, 국민의힘으로 여기까지 온 어떻게 커온 자동차 업계인데 국민을 봉으로 취급한다는 얘기 많이 들리고 있거든요. 차라리 외제차를 사겠다며 분통을 이렇게 터뜨리는 분들도 계신다고 합니다. 두 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어떠세요? 이런 말이 있어요. 국산차는 뽑기다. 뽑기? 뽑기. 뽑기? 똑같은 차를 사도 어떤 차는 좋은데 어떤 차는 장고장이 많고 결함이 있고 뽑기를 잘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예, 그렇구나. 그 말 많이 들은 것 같아요. 많이 있습니다. 그 결함이 있는 차는 바꿔주는 게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바꿔주지 않잖아요. 예, 하긴 왜 그런 거예요? 제 후배 하나가 자동차 회사에 있었는데 그 자동차 회사 안에서는 자기네들끼리 안 돼요. 그러니까 결함이 있는지 없는지. 나갈 때부터 그러니까 약간 이게 결함이 있을 수도 있는 차다. 그런 게 자기네들 내부적으로 좀 그걸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평균적으로 결함이 있을 수는 있지만 가능성이 뭐 이 정도면 사고 뭐 별 문제 안 생기겠지라고 판단하면 그냥 내보내기도 한대요. 위험한 근데 생각이네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근데 그 얘기 들어보면 특히 이제 차 새로 샀는데 가다가 그냥 RPM이 그냥 갑자기 빵 하고 급발진. 예. 그럴 때도 있고 뭐 시동이 그냥 갑자기 팍 꺼져버릴 때도 있고 저도 그때 새 차는 아니었는데 차 한 2년쯤 지났는데 고속도로 진입로 들어가는 순간에 그냥 거기서 시동이 꺼져버리더라고요. 그랬구나. 위험했네요. 위험했었어요. 뒤에서 차 쫓아오면 바로 이제 예. 충돌인데. 그러니까 그다음에 핸들 이렇게 잘 안 돌아가고 그냥 잠겨 있는 상황들도 있고. 근데 이제 문제는 미국 같은 데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 차를 즉각 바꿔준대요. 그렇죠. 그게 리콜이라고 맞는 거죠. 해가지고 예. 그 도요타 그때 뭐 몇만 대 예. 리콜했잖아요. 예. 자기 회사 타격 입을 거 감안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생명이랑 이게 직결돼 있기 때문에. 그 올바른 경영의 태도죠. 그렇죠. 네. 근데 한국 그 뭐 블랙박스에도 급발진하는 게 막 찍히고 그런데도 예. 잘못 없다 예. 막 그러더라고요. 끝까지 우기고. 예, 우기고 네. 운전자 실수다. 예. 문제가 그러니까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제 바꿔줄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기는 있는데 그게 되게 까다롭게 돼 있대요. 그러니까 1년 동안 12개월 동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차에 중요한 어떤 큰 대형 사고가 날 수 있는 문제가 1년간 5번 발생을 했다. 아니면 신차를 구입한 지 딱 한 달 이내에 똑같은 중요한 부분에 대한 똑같은 그러니까 핸들이 안 풀린다는 이런 중요한 부분이 동시에 2번 이상 나타났다. 이 경우에만 바꿔준다는 거예요. 너무 엄격하네요. 너무 기준이. 엄격해요. 근데 그거를 판정하는 게 회사에서 판정을 안 돼요. 누가 소비자 보호원이라든지 이런 객관적인 중립적인 기관에서 이것을 판정하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회사 자기네들 봐서 그냥 바꿔주기 싫으면 여기 해당 안 되는 것 같네요. 거기에 해당하기도 어렵지만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버티는 경우들이 꽤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아니 자동차 한두 푼이냐고요. 왜 안 바꿔줍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또 생명과도 직결된 문제인데 맞아요. 차 한 대 사면은 중형차 요새 한 2,500만 원 하잖아요. 그럼요. 소나타. 예. 대형차들 한 3천, 4천, 5천만 원짜리 차도 있고 차 한 대 값이 집 한 채 값인데 바꿔줘야죠. 바꿔줘야죠. 예. 근데 정부 정책도 좀 바꾸긴 바꿔야 될 것 같아. 그게 뭐 자동차 회사들 얘기 들어보면 차 한 대 등록을 하면 그 등록세가 좀 많이 몇백만 원 나오잖아요. 근데 바꾸게 되면 그 등록세를 다시 물어야 되니까 회사 입장에서도 뭐 손해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근데 그것도 잘못된 것 같아요. 잘못된 거죠. 네. 바꾸는데 왜? 그러니까 그런 그걸 경우에는 다시 내요. 예. 등록세 안 물고 그냥 바꿔주는 걸로 뭐 이렇게 한다든지 이래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사람이 꼭 뭐 사고 나서 죽어 나가야만 바꿔줄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근데 김경진 씨는 운전할 줄 알아요? 아 그럼요. 저 운전. 베스트 드라이버요? 잘하죠. 예? 베스트 드라이버? 베스트는 아니에요. 남포 운전. 아줌마요, 아줌마. 아줌마. 김여사. 김여사. 주차할 때 주차할 때 이렇게 예, 주차 이렇게. 아 너무 무서워요. 역주행은 안 해봤어요. 시골. 옆에 차가 없어야 돼요. 예. 예. 저도 처음 운전면허 따고 첫 운전할 때 진짜 어떻게 가는 줄 몰라가지고 시골 국도에서 역주행했어요. 가다. 아 정말 어이없게 예. 브레이크를 많이 밟으면 연비가 떨어진대요. 네. 그래서 연비 아끼겠다 브레이크를 네. 최대한 조금 밟고 가보자 예. 하다가 앞차를 박은 거예요. 예. 아, 네, 박았어요. 근데 세게 박은 게 아니고 다 써요, 다 써. 예. 뽀뽀했어, 뽀뽀. 예. 탁. 다 써요. 예. 어떡하지? 앞에서 어머니가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딱 내렸어요. 예. 내 사랑 너의 사랑 김경진. 그랬더니 어머니 빵 터졌어요. 그냥 가래요. 예, 그냥 갔어요. 예. 예, 최고- 제 유행어예요. 아 그래. 내 사랑 김경진. 예, 혹시 사고 나면 하세요. 내 사랑 나의 사랑. 그럼 다 해결되는 거예요? 예, 예. 예, 알았습니다. 큰 사고 아니면. 예. 네. 그나저나 시속 몇 킬로까지 밟아본 거예요 차로? 차로요? 최고 속도 운전하면서 최고 속도는 그래도 한 150까지는. 150밖에. 아 근데 예, 아, 간이 작아가지고. 그래도 사나이가 200은 밟아봐야지. 아니야, 네. 네. 150, 예. 150. 150. 예. 저는 180까지는 밟아봤어요. 남포 운전하시면 안 됩니다. 두 고속도로에서 분. 새벽에 시원하게 180. 아무 생각이 딱지 없어요. 끊어요. 딱지 끊겼겠지. 그런데 이 자동차 문제 정말 생명과도 관련된 중요한 문제잖아요. 근데 예.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의 예. 캘리포니아주 레몬법이라는 네. 법이 있다고 합니다. 예. 이렇게 법 이름도 굉장히 상큼한데 이게 네. 어떤 법이냐면 이제 일반 고장이 4번 이상 나서 그 네. 수리를 받았지만 그 문제가 또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럼 그런 경우에 그 수리 기간이 30일 이상을 넘지 않으면 차량을 교환하거나 환불할 수 있다는 그런 법이라고 네. 합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에서 왜 보통 그러니까 이런 좋은 법을 따라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는 네. 약간 외국에서 뭐 어떤 거 한다 그럼 그게 좋아 보이면 무조건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말고 이렇게 좋은 레몬법 같은 거를 네. 받아들여야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좋은데요. 네, 좋아요. 그러니까 네. 외국에서는 물건 이렇게 어떤 제품을 잘못 만들어서 사고가 나잖아요. 그러면 그 금액 자체 배상뿐만 아니라 거기에 덧붙여서 징벌적 손해배상이라 그래가지고 손해배상 금액을 굉장히 많이 주도록 이렇게 법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굉장히 좀 정교하고 이렇게 주의 깊게 만드는 이유들이 그런 원인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도 장기적으로 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뭐 도입하는 법이 예. 만들어져야 꼭 되겠. 했으면 좋겠어요. 네. 왜냐면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이 굉장히 크잖아요. 네. 세계적으로도 10손가락 안에 드는데 네.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그렇죠. 예? 네. 안 네. 됩니다. 그럼요. 내 사랑 나의 사랑 예, 김. 그거 꼭 하시고요. 네, 정말 우리 자동차, 우리 사람들이 왜 타냐면 버스나 지하철도 있지만 더 편리하고 또 좀 더 안전한 생활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운전하고 다니는데 우리 소비자가 본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기업에 계신 분들 혹시 보고 계신다면 이 레몬법과 관련한 법 우리나라에도 빨리 도입이 시급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좀 더 정직한 판매와 그리고 정확한 법 정말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